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소중한 엄마들이라고 했지만 소중한 여자들에게 여자 독립기념일, 엄마 독립기념일 이렇게 제가 주제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부자 엄마 되기 프로젝트입니다. 부자 여자 되기 프로젝트인데요. 자, 이거 누군지 맞춰보실래요? 한 여자가 있는데요.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 잔고는 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들 둘의 엄마거든요. 집밥 해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맨날 사람들을 초대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는 건 쇼핑이었어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소소한 치맥을 즐기면서 자기가 우울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저예요, 저. 저는 제 모습이 이런 줄 몰랐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벌어오는 걸로 제가 평생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편께 내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남편하고 나하고 동일시했었고 남편이 버는 거는 다 같은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아들 둘을 키우면서 얘네를 노후로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애들 밥 해주고 간식 챙겨주고 그냥 애들 잘 크는 게 엄마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 스폰서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지혜야 넌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잘 사는 거요. 애들하고 잘 사는 거요. 전 막연히 그냥 잘 사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제가 열심히 살아온 10년의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요. 그냥 막연히 잘 살고 싶은 거였더라고요. 여기 글을 한번 보실래요? 나를 잊은 여자에겐 미래란 없다. 저 이 말 너무 무섭던데요? 내가 없는 거예요. 어느새 살다 보니까 나는 없고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엄마 강점기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일제 강점기처럼 우리가 일제에 지배를 당했던 것처럼 엄마로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인들의 역사를 한번 보면요. 저 이렇게 10년 살았더니 남는 건 뭐가 있었냐면요. 내 통장으로 된 돈이 빵원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100만 원도 없는 엄마였고요. 남편이 통장을 바꿔버리면 단돈 5만 원도 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평소엔 너무 좋아. 너무 조용하고 괜찮은 남편이 싸움을 하거나 그러면 그동안 벌어다 준 돈 다 뭐 했냐고 그래요. 그런 말 하는 남편 없나요? 저 정말 쓸데없는 데다 쓴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명품백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 돈 다 어떻게 했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친구 엄마는 회사 다니면서 예쁘다고 하는데 저는 맨날 추리닝 바지에 그렇게 그냥 5천 원짜리 옷이나 사 입으면서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아이들이 크면 정말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크면 하고 싶은 거 많아지면서 돈을 정말 많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이들 고등학생 되니까요. 지갑을 이렇게 열고 다니니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늘어나는 게 있었어요. 뱃살 그리고 어느새 주름살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럴 때 저희 오죠. 우울증이 오고 내가 왜 사나 싶고 저도 그런 세월을 지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 때부터 점점 자라서 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돼서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온전한 나로 독립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남편, 아이 우리 동일시 시키지 말고요. 그 사람들도 독립시키고 나 자체로 살아갈 수 있게 독립하면서 서로 의지하지 않는 거. 그냥 여성 나로서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합니다. 20대부터 30년을 벌어서 나머지 50년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믿고 살던 남편이 어느 날 수입이 딱 끊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여자분들은 제가 10년 전에 저는 어땠냐면 그냥 남편이 벌어오는 돈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 안에서 내가 진짜 다이소 가서 뭐 하나 사면 행복해서 그렇게 살던 아줌마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남편의 수입이 끊기면 너 어떡할래? 너가 당장 벌고 있는 수입이 끊기면 어떡할래? 너 얼마나 버틸 수 있니? 저는 정말 한 달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도 지출이 만만치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출은 지금이 가장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점점 커나가면서 지출이 정말 많아지거든요. 학원비며 내가 정말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점점 지출이 늘어나고요. 또 아이들이 살아가기 빡빡한 세상이라서 우리 책임지라고 절대 할 수 없어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AI도 넘쳐나고요. 우리 아이들 너무 힘들게 살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노후도 책임질 수 없고요. 무엇보다 부모님들이 이제 아플 일밖에 없지 않나요? 저희 시부모님들 한 번씩 아프게 되면 수술비로 몇백만 원씩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아직 부모님들이 젊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에 너무 관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관대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살면 괜찮지. 저희 신랑이 연금 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65세에 나오더만요. 65세에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 되면 그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믿고 있었어요. 내 삶에 너무 관용을 베풀지 말고요. 관용이 아니고 그것은 내 인생을 무책임하게 그냥 놔두는 거래요. 우리 무책임하게 두지 말고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자로 독립을 해야 될까요? 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10년 전에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남편 믿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었거든요. 우리 한번 독립해 보자고요. 자, 온전한 나로 독립하기 위해서 40대가 넘어가면서 아픈 곳은 여기저기, 저도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겨나더라고요. 버는 것에 비해서 돈 나갈 곳이 정말 많아요. 애들 교육비 나가야죠. 부모님 병원비 나가야죠. 생활비 해야죠. 또 노후 자금까지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버겁죠. 집 대출금도, 자동차 대출금도, 보험료도 너무 버겁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여기 와서 들으니까 정말 저는 너무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들어오기도 싫고 이렇게 홈미팅 자리에 오기도 싫었는데 정말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저녁에 잠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걱정은 돼. 걱정은 되는데 내가 뭘 해야 할까?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로 독립하기. 엄마 더 이상 안 하고 저는 여자로 나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가 보려고 그렇다고 이혼을 한 건 아닙니다. 결심은 섰어요. 하지만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몰랐고요. 하지만 이 속에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부자 엄마 되기 프로젝트, 부자 여자 되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하려고 했더니 보세요. 안중근 의사처럼 우리 독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하나 절단해야 되나요? 어디 하나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런 결심 말고요. 나도 그런 결심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래서 따뜻한 봄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뭘 준비하냐면요. 부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소뚜껑 운전만 하던 여자들에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요즘 엄마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재택알바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택알바 하시려면요. 공식된 정식 회사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맘카페 피해 사례가 있는데요. 맘카페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택 알바들이 막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 어떤 분이 전화만 받으면 되는 거라고 해서 그걸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얼마 전에 경찰서에 들어갔다고 해요.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보이스피싱 업체였다고 합니다. 물론 초범이라서 풀려났다고는 하는데 아이들에게 엄마가 경찰서 가서 며칠씩 있었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진짜 알바도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커피숍이라도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저도 진짜 알바문 같은 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기본 35세 이하더만요. 아니 커피 타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해? 왜 그걸 나이 제한을 두나요? 맛이 달라지나요? 아닌데 요것들이 나이 제한을 두더라고. 그리고 치킨 튀기는 것도 39세래요. 아니 치킨 맛이 내가 되게 잘 튀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예 원서조차 낼 수가 없더라고요. 문자로 보내잖아요. 몇 살이세요? 이게 첫 번째로 물어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캐셔는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정리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홈플러스나 이런 데도 무인 계산대가 많아지고요. 요새 무인 카페 엄청 많아진 거 아시죠? 커피숍도 그리고 뭐 무인 아이스크림 이런 아이스크림 전문점 이런 것도 많죠. 우리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냐? 자격증 공부하죠. 저 자격증 6개 있는 여자예요. 자격증 6개 있는 여자. 제가 뭐뭐 땄냐면요. 보육교사 땄고요. 간호사는 제가 20살 때 땄고요. 그리고 아동미술 지도사, 독서논술, 요양보호사,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제가 하나 더 있는데, 하나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제가 총 6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가지고 지금 제 직업을 갖고 있나요? 분들이 하시는 거 웬만하면 제가 다 해봤거든요. 저한테 문의하세요. 언니 이건 괜찮을 것 같아? 이러고, 그럼 제가 꼭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부업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봄 됐으니까 한번 파릇파릇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언제? 이벤트 기간이 있거든요. 부자 엄마가 될 때까지. 부자 여자가 될 때까지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재택근무예요. 아이 어린이집 학교 보내는 시간에. 그 시간에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돈 투자 없습니다. 일단 투자할 돈이 없죠, 우리. 그래서 너무 안심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쓸데없는 일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쉽지 않죠. 돈이 기본 60에서 몇백만 원까지 이렇게 든단 말이죠. 그런데 재택하고 돈 투자 없고 시간과 노력만 들여서 하는 건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너무 괜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은 아메이라고 하니까 싫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하자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나 공부하는 거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메이뿐만이 아니라 21세기 문맹이는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래요. 공부하지 않는 거, 학습하지 않는 거, 재학습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문맹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주고 유튜브 영상을 보내주고 공부해보자 하지만 지금 여기 CD 듣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심플하게 한번 접근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연금과 같은 돈이 들어오거든요. 자, 상식이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시대예요. 이런 유튜브 스타들이 몇십억씩 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 전혀 몰랐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모습을 5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어떤지 5년 전이나 현재나 다를 게 없잖아요. 5년 후에도 내 모습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될걸요? 지금이 현재 가장 부자일 수도 있어요. 이대로 그냥 계신다면 5년 후에는 내가 더 쪼그라들 수도 있다? 그런데 10년 전이나 저를 돌아봤을 때 10년 전에 저와 현재의 나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했습니다. 마인드도 많이 변했고요.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 엄마가 됐습니다. 10년 후에 나는 저 너무 기대되거든요. 저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딱 붙어 있으세요. 그럼 저 정말 다이아몬드 돼서 여러분들 다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땠냐면요. 아메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요. 아메이는 자산소득이라는 거예요. 연금과 같이 나온대요. 또 우리 월세 받아먹는 것처럼 인세소득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자산? 연금? 인세? 잘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돈 투자 없고 나한테 피해 없고 시간 많이 안 뺐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일단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처럼 의심 많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의심 많으신 분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저 사람이 나한테 비싼 돈을 투자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내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뺐는지, 아니면 가정을 막 파탄시키는지 이런 거 잘 따져보셔서 그런 게 아니라면 한번 제대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 한번 알아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못 팔아. 나 사람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팔아서는 자산이 절대 구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산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업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째 딸은 팔 수 있어요. 1,000만 원? 뭐 우습죠. 영업 잘하시는 분들은 몇 억씩 판다는데 충분히 팔 수 있어요. 둘째 딸에 팔 수 있을까요? 둘째 딸까지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셋째 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1년, 2년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첫째 딸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메를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했거든요. 얘도 바꾸고 쟤도 바꾸고 하면 나 금방 다이아몬드 되겠네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도 안 쓰더라고. 그 오히려 저를 막 욕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친구들 지금 하나도 없어요, 리더님들. 그래도 저는 매달 1,000만 원 넘는 매출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아메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여기 점 보이시죠? 10만 원씩 쓰는 사람을 100가구를 만드는 일이에요. 나 100가구 모르는데. 여러분, 나 혼자 100가구를 쓰는 게 아니라요. 여기는 10만 원씩 쓰는 사람을 하나하나 모아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는 못하지만 나는 10만 원 쓰는 사람이지만 팀이 100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10만 원 쓰는 사람 100가구 만들어서 천만을 만드는 일인데요. 그게 네트워크가 되어가지고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데요. 만들어지는 일이에요. 하지만 스폰서님이 얘기하셨어요. 저 밑에 있는 소비자를 스폰서님이 모르신대요. 저기 해남에 있는 소비자를 스폰서님이 모르신대요. 몰라도 스스로 소비를 하는 그런 소비자가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지금은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사이버 건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건물, 사이버 건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요. 저 같은 사람 주변에 하나씩 있으시죠. 여러분 주변에 사업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로 먼저 시작하세요. 그냥 일반 소비자 하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관리 소비자 되셔도 됩니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애용자가 먼저 돼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용자도 또 서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소극적인 소비자, 자발적 소비자, 적극적 소비자. 저는 이 세 가지의 소비자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가야만 어떤 리더님이 그러셨어요.
리더님, 저는 왜 제 소비자들은 제가 가야 쓰나요? 소극적인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소비자들을 자발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스스로 어떻게 하면 쓰게 만들까? 이거는 같이 팀이 한번 궁리해 보시면 자발적으로 쓰는 소비자들이 생겨날 거고요. 저희 지금 줌 미팅 하고 있죠. 줌 미팅, 이런 홈 미팅, 이런 곳에서 스폰서님을 이런 애용자들과 딱 조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용자 클럽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부업으로 내가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버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한 2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아멘, 이게 다예요. 너무 심플하죠. 소비자가 되고 애용자가 돼서 애용자를 만들고 그런 애용자 클럽을 만들어서 부업으로 하든 사업으로 하든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사이버 건물, 자산이 만들어져요. 언제까지 팔러 다니실 건데요? 언제까지 내 몸을 놀려서 일하실 건데요? 우린 나이가 들고요. 우리의 노동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버 건물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이런 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일명 다단계라고 얘기하죠. 우리 살아가면서 다단계 아닌 게 없어요. 회사 아닌가요? 사장 있고요. 밑에 부장 있고요. 과장 있고요. 말단 사원 있습니다. 이런 누가 제일 많이 해? 말단 사원이 많이 해요. 돈은 누가 제일 많이 갖고 가요? 사장이 제일 많이 갖고 가죠. 그게 정말 우리나라 사회가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고요. 나만의 자산을 만드는, 나만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물을 짜는 일이거든요. 소비자와 사업자를 CCL과 나이실로 계속 이렇게 딱 그물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내 플랫폼, 여러분들의 플랫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자산처럼 만들어지는데요. 연금처럼 그렇게 돈이 들어옵니다. 자, 코로나 시국이에요. 정말 요즘 남편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엄마들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 부업 전략을 정말 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메이는 어떠냐면요. 이렇게 내가 매일 쓰는 샴푸, 치약, 또 로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쓴 것들을 매달 모아요. 그러면 현금 캐시백이 되게 35% 정도 주거든요. 이것만 해도 땡큐. 너무 좋죠. 그런데 가입비도 없어요. 사업한다고 해서 다른데 인셀 뭐라고 하는데 거기 막 500만 원치 화장품을 사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우리가 막 몇백씩 사라고도 안 하잖아요. 가입비 없고 돈 들이지 않아요. 내가 쓰고 있는 것만 쓰면서 내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에 기회를 주는 것도 땡큐. 그런데 내가 써봤더니 제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면 90일 이내에 100% 반품해서 내 통장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땡큐. 너무 좋죠. 그런데 6만 원 이상 무료 택배가 되는데요. 지금은 카카오톡 연동돼서 A클릭스라는 게 있죠. A클릭스가 보내주면 걔는 3만 원 이상 무료 택배거든요. 그렇게 보내주면 너무 좋죠. 무료 택배도 땡큐. 그 다음에 이렇게 저는 150에서 200만 원 지금 받고 있거든요. 연말에 1,500만 원 정도 받는데 이렇게 된 게요.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지금 어떻게 되더라도 나의 네트워크가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슈퍼가 상속이 돼요? 홈플러스 상속해줘 봐야 상속해준다고 해요. 1,000원, 2,000원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절대 도움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상속이 된다는 거. 상속! 너무 땡큐. 전 이것 때문에 아메이를 해요. 그리고 저처럼 파운더스 PT 이상이 되면 해외 여행을 보내주거든요. 어느 해는 부부 2명이서 한 명당 거의 400에서 500짜리 여행을 보내줘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 해외여행을 못 갔거든요. 저희 스폰서님들 막 700씩, 800씩 아메이에서 줬더라고요. 여행 못 가니까. 저는 돈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가 조금 길어지면 저 이거 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턱 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여행까지 보내주고 이렇게 사업 기회를 조건 없이 제공한다면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도전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공부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예스. 저는 무조건 예스였습니다. 돈 들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아메는 사업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사업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온라인 시장에 이렇게 한번 제가 데뷔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게 막연하잖아요. 아메이에 굉장한 수익 구조가 생겨서요. 지금은 브론즈 빌더라는 게 있는데요. 그냥 소비자로서만 제가 보는 거예요. 한 6% 정도 하시면요. 얼마 정도 매달 나오냐면 한 5만 7천 원 정도 이렇게 캐시백이 나옵니다. 6%는 어렵지 않아요. 6%이신 그래서 이렇게 6%이신 분이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걸 연간으로 따지면요, 여러분 68만 4천 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매달 2만 원, 3만 원씩 들어오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걔가 모이면요 한 달에 60만 원이 넘어요. 굉장히 큰 돈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넌 아메이를 엄청나게 많이 쓰나 봐. 그러니까 많이 돈을 받지. 여러분들이 쓸 돈이 없으면 쓸 사람을 모으세요. 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 항상 샘플을 넣어갖고 다니거든요. 그거 저한테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슈퍼를 가든 빵집을 가든 저는 줍니다. 그랬더니 소비자 사람들이 그냥 저 치약 쓰는데 치약 좀 갖다 주세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한 10개 주다가 마니까 없는 거죠. 저는 어디를 가든 줘요. 그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못 쓰면 소비자를 만들어 보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돈이 돼서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조금 더 내가 소비자를 밑에 많이 만들잖아요. 특히나 우리 팀은 밑에 소비자 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9%라는 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통장에 적어도 20만 원 정도? 9% 정도 돼서 밑에 소비자들 많이 떼줘도 10얼마씩 나오거든요. 이거는 최대치로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연간 150만 원 이상, 연간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한 달에 10만 원씩만 받아도 너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는 이거 바라보고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돈 버는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트코 백날 가도 대량으로 이렇게 물론 가서 내가 식재료 같은 거는 분명히 코스트코 가서 사지만 바디워시, 세제 이런 것들은 아메로 쓰셔서요. 여러분들 아이들 세제 찌꺼기가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그냥 주변 친구한테 너 어차피 혼자 살아도 이렇게 까끌까끌한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 너 세제 한번 바꿔봐. 로션 한번 바꿔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돈이 들어온다는 거. 자, 더 확장해서 이제 12%가 되잖아요. 이렇게 세레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핀은 뭐라고 하냐면 브론즈 파운데이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연간 한 300만 원까지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특히나 지금은 부빌이라고 하는데요. 브론즈 빌더라는 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레그가 6% 이상씩 되는데요. 6%면 60만 PB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까지 나와요. 브론즈 빌더만 돼도 너무 좋아요. 밑에 소비자 떼줘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은 한 7, 80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 가서 알바하는 것보다 너무 괜찮아요. 앉아가지고 돈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1년 12달 받았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600만 원이 넘는 그런 소득을 가져가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이거 하니까 소득 잡힌다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오면 이거 직업으로 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너무 괜찮아요. 그냥 실업급여 조금씩 받다가 끝나는 것보다는 요거 받는 게 저는 이거를 쭉 받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브론즈로 천만 독립 만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브론즈 빌더를 내가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15% 브론즈 빌더가 됐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계속 확장하잖아요. 브론즈 빌더 3명을 만들면 나는 자연히 천만 독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아메이는요, 저처럼 파운더스 PT가 끝이 아니에요. 저희 스폰서님 사파이어, 에메랄드 이런 거 우리 보석이잖아요. 그런 걸 보석핀이라고 하는데 사파이어만 돼도 6,500만 원, 에메랄드만 되면 거의 1억 가까이 그런 소득을 벌고요. 다이아몬드는 거의 요즘은 2억을 받거든요. 그렇게 보석핀으로 쉽게 갈 수 있는 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더를 많이 만들수록 내가 후원이 쉬워지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빌더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레그에 빌더를 만들 수 있는지 그 궁리해 보시면 훨씬 더 나에게 연금 소득이 빨리 된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셔야 됩니다. 남편에게 절대 의지해서는 되지 않아요. 브론즈 빌더는 연 1,0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에요. 연 1,000이니까 막 굉장히 막 버겁나요?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연봉 1,000만 원 정도만 돼도 애 키우면서 비는 시간에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1,000만이 안정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3,500만 원 정도 벌거든요. 4,000에서 5,000까지도 충분히 벌 수 있는 사람이 됐고요. 이게 대기업 한 과장 정도 되는 월급이에요, 리더님들. 절대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저 내년에 에메랄드 도전하거든요. 에메랄드 되면요. 빌더로 1,000만 이렇게 세력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메랄드가 되면 연봉 7천에서 1억까지 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희 스폰서님 다이아몬드잖아요. 1억에서 1억 5천. 요즘은 2억까지 간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잖아요. 3억에서 4억까지 됩니다. 주변에 이렇게 돈 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이 저 처음 만났을 때 제핀이었어요. 저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그런데 연봉 1억 5천에서 2억 받는 분이 되셨단 말이죠. 여러분 시간을 내가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보낼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오늘은 굉장히 좋은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로서 독립합시다. 우리 엄마 독립기념일, 여자 독립기념일을 한번 정해놓고요. 우리 부자 엄마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가 학원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때 위기가 왔을 때 저 이번 달 진짜 몇백만 원 저희 남편에게 제가 쏜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그러면서 제가 그런 엄마가 됐다는 게 너무 뿌듯해요. 저희 아이 피부과 치료만 해도 장난 아닌데 그 비용을 내가 다 대고 있다는 그런 엄마가 됐다는 게 너무 뿌듯하거든요. 여러분, 아메이로 예전 아메이 방식으로 해서 정말 돈을 엄청나게 빚을 많이 졌다는 분을 봤습니다. 예전 아메이 아니고요. 지금 아메이를 배워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단톡방에 하고 있는 우리 강의 듣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돈을 벌 수 있을지, 그래서 어떻게 엄마 독립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엄마 독립기념일 부자되기 프로젝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